담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에는요, 저희가 에너지 기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서 또 더 중요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도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최홍선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선 특징주 가운데 정치 테마 관련한 종목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게 아무래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내년에 이 대통령 선거라는 엄청 큰 행사를 좀 앞두고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가 이제 또 되면 정책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에너지 분야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저희가 오늘 그걸 주제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부터 1년 동안 미국 선거가 에너지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는지 선거가 줄 영향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자, 앵커님, 우리가 지금 2023년 이제 11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1년 뒤에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 네.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4년 뒤로 시간을 딱 돌려볼게요. 2019년 11월입니다. 우리 앵커님하고 내하고 이제 누구 시대에 살고 있냐? 우리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내년에 이제 딱 1년 뒤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때 선거는 당선되신 분은 바이든 대통령이었죠. 그러면 이제 1년 전, 그때 4년 전이었으면 무엇을 사면 좋겠습니까? 그때 샀더라면, 과거를 이제 돌아가면, 그게 전기차였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걸 샀어야 되냐면은, 전기차. 예를 들면 테슬라하고 포스코 퓨처엠을 샀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이제 저점에서 고점 대비 더 올라갔습니다. 더 올라갔는데 뭐 예를 들면 10년간 750배는 차지하고라도 네. 딱 그 시점에 사서 뭐 예를 들면 고점이다 이래 되면은 테슬라는 9배가 났어요. 1억이면 9억이 됐다는 네. 거죠. 9억 원 됐고 포스코 퓨처엠은 얼마냐면은 그 양극재잖아요. 테슬라가 올라갈 때 그거를 보고 배터리라든지 우리 한국 양극재가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1억을 넣었으면 17억 원이 됐습니다. 17배가. 정말요? 그래서 이게 4년 동안? 4년 아니요. 고점 4년 아닙니다. 그 빠른 속도로 올라. 2020년 한 1년 정도에. 네. 네, 그래서 보면은 원래 보면은 그 미국의 대통령은 말입니다. 미국의 대통령께서는 산업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큰 전 세계 글로벌 산업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미국 대통령은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데 그래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 테슬라 9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게 17배가 났죠. 그럼 자 지금은 무슨 시대냐면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년 뒤에 누가 그 후보로 나서고 그다음 누가 당선될지는 모르나 지금 현재는 보면은 전직 대통령 프리미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현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께서 민주당 후보로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공화당 쪽에서는 전직 대통령이셨던 트럼프 대통령이 나올 걸로 지금 유력시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바이든 대통령 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맞붙는 1대1로 맞붙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두 분 다 지금 확률이 높잖아요. 현직 프리미엄도 있고 전직 프리미엄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1년간은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 플러스 트럼프 전 대통령 두 분의 시대에 융합해서 혼재해서 살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그래서 유가도 횡보할 것이고 그다음에 아시아도 열렸고 이래서 한국 화학업종을 참 저는 좋게 봐요. 좋게 보는데 그림 한 장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국제 유가하고 전기차의 판매량 추이인데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 두 분의 전략이 확연히 틀려요. 뭐냐면은 이 두 분의 공통된 분모는 아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소팅을 하면은 9배짜리, 17배짜리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수혜주가 뭐냐, 급등주가 뭐냐는 거죠. 첫 번째는 이 검은색이 국제 유가인데 이 바이든 대통령께서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유가가 $100를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요. $100 넘어가는 순간 두 분 다 어디를 가냐면 사우디를 가요. 사우디에 가서 증산해달라. 그러니까 미국도 증산하고 사우디도 증산하고 전략 비축유도 파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100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를 막아내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직 대통령께서는 파란색 막대를 활용하는 거예요. 거대한 방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1,000만 대의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면서 어떻게 유가가 못 올라가게끔 방어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될 즈음에 테슬라하고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가
7배, 9배, 17배가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께서는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반반 전략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전기차라든지 수소라든지 태양광 풍력에 대해서 그렇게 방점을 두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조금 전기차 풍력이나 전기차 수소가 미미한 수준이었는데, 그래서 보면은 석유와 가스를 증산하면서 사우디를 증산시키면서 러시아를 증산시키면서 유가를 안정적으로 가는 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 쪽으로 이렇게 언더로 이렇게 계속 유지를 했던 그런 것 같은데, 그 제가 볼 때는 다음번에 된다면은 대통령께서 만약에 된다면 당선된다면 제가 볼 때는 반반일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석유 증산은 지금도 계속 공화당 5명 후보조차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국에서 캐나다 프로젝트가 있어요. 키스톤 프로젝트를 열어달라는 거예요.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유가를 잡으려면. 캐나다를 열어달라는 거기 때문에 석유와 가스를 증산 쪽으로 갈 것 같고 규제를 풀 것 같고, 두 번째는 전기차라든지 수소에 대한 전략인데 제가 볼 때는 돌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거꾸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기차의 속도 자체는 좀 완화시킬 것 같은데, 그래서 석유 가스를 증산하고 전기차 수소를 태양광 풍력을 키우면서 유가를 잡아내지 않겠냐. 그래서 유가는 제가 볼 때는 두 분 시대에는 이렇게 제가 볼 지금 또 한 1년 정도에는 유가가 $100 언더, 지금 한 $76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으로 에너지 쪽이 이렇게 횡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 대통령 간의 이 공통점을 국제 유가를 안정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셨잖아요. 그러면 앞서 분석하신 대로 유가가 좀 안정되고 금리도 하락한다면 저희는 어떤 업종에 좀 관심을 두는 게 훌륭한 좀 투자가 될까요? 그래서 보면은 그 그림 한 장만 더 볼게요. 네. 뭐냐면은 미국의 페드 금리, 미국의 중앙은행 기준금리하고 물가인데, 이 그림에 이 두 대통령은 사활을 걸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뭐냐면은 지금 이제 물가 같은 경우는 9.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3.23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경제를 잘하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죠? 그래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9.3에서 3.23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5.5%를 제가 볼 때는 유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페드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유가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 5.5%에서 워칭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중국이 이미 지금 공급망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중저가로 공급망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제가 볼 때는 재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가를 잡으면서 더 내리면서. 그런데 재밌는 걸 보면은 금리가 인하될 때 주가는 급등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물가를 내려갔을 때, 기준금리를 내릴 때 주가는 거의 상관관계가 주가가 급등하는데, 그때 당시에 성장 산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2020년도에 금리를 내릴 때는 테슬라라든지 전기차가 급등을 했고 이런 사례가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금리를 내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거고,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께서도 계속 주장할 게 금리를 내리고 경제를 부흥적하는 쪽으로 제가 볼 때 나아가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업종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거는, 지금 와서 보면은 석유를 증산하고 그다음 전기차를 좀 어느 정도 키웠잖아요. 그러면은 전기차라든지 지금 배터리라든지 양극재 같은 게 밸류에이션이 조금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될처럼 그때 당시에 뭐 9배, 17배보다는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거는 유가는 횡보할 것이다. 금리는 내릴 것이다 보는 거잖아요. 근데 아시아는 열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저는 제가 그렇게 누자 말하는 게, 저는 한국 화학 업종이 좋다. 근데 미국 화학은 왜 그러냐니까 웨스트레이크라든지 다우케미칼인데 라이온델 바젤을 보면은 이미 좀 많이 사상 최고치 수준이 있어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미국 화학,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떨어진다고 보고 미국의 화학을 뛰어들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 미국의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부흥이 되잖아요. 네. 부흥이 되는데 아시아 같은 경우는 더 가속을 받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반제품에서 중국으로 가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히 아시아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서 풀렸기 때문에 이런 한국 화학 업종이 제가 볼 때는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중시 여기는 게 그 바이든 대통령이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반도체에서도 탈중국을 하겠다. 첨단 같은 경우는. 그다음 배터리에서도
제가 볼 때는 바이든 대통령은 탈중국을 하잖아요, 그죠? 바이오도 그런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탈중국의 수혜를 볼 수 있고 첨단 쪽에서 그러면 한국 화학업종이 지금 이제 배터리 양극재들 대부분 다 신성장 수소까지 다 붙이고 있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께서는 수소 쪽도 많이 제가 볼 때는 괜찮게 볼 거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미국 쪽보다는 오히려 미국 대선 관련해서 유망 업종으로는 국내 화학 업종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압축해 볼까요? 전기차, 배터리 업종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저희가 그럼 가지고 가야 되는지 뭐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을지도 같이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볼 때는 내년에 공통적으로는 한국 화학업종이 좋고 네. 두 번째는 수소가 괜찮을 것 같아요. 수소. 왜냐하면 근데 수소에 대한 생각은 두 분이 다 틀려요. 뭐냐면은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물분해를 통한 수소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네. 거예요. 그린 수소 쪽이고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께서는 석유와 가스지 않습니까? 석유와 가스를 개질하게 되면 수소가 많이 나와요. 그 수소를 통해서 수소를 좀 올리고 그다음에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쪽을 또 에너지 쪽에서 신산업을 만들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추구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볼 때는 유가가 횡보하고 금리가 떨어지고 물가가 떨어지고 아시아가 열렸기 때문에 성장 산업, 탈중국 이런 거 따지면 저는 한국 화학업종이 참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또 세부적으로는 수소에 대한 매력도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저희가 이제 미국의 대선을 약 1년 정도 앞두고 있는데 어쨌든 1년 동안 저희가 여러 정책의 변화 가능성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앞서서 어떤 업종을 좀 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차홍선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